안녕하십니까, 정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핵심 요약 정리 및 필수 문제 강의고요. 자, 지금 우리가 물권법 총론에 관한 필수 문제 가지고 사례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물권법 총론은 끝나게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전권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4번입니다. 요건 두 가지 논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째,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신축은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신축자가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그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 이 두 가지 논점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문제 보시죠. 갑으로부터 겨우 기초공사만 한 건물을 매수한 을이죠. 그러면 갑은 겨우 기초공사만 했으니까 갑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을은 그 건물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한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미등기인 동안에 갑이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을에게 소유권이 있고 갑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요 갑의 등기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따라서 여전히 을이 소유자고,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병에게 이전 등기를 격려했어요. 완료해 주었어요. 그러면 갑의 등기가 무효고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갑의 등기가 무효라면 병의 등기도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여전히 을이 소유자인 거죠. 이 경우 갑을 병의 다음 주자 중 가장 타당한 것은이죠. 1번이 답이에요. 을은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등기 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병의 선의 악의와 상관없이 소유권자이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고, 나머지 지문들은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자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선악을 따지지 않고 보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죠. 5번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 소유권이 갑에게 있지 않는 경우죠. 갑에게 있지 않대요. 자, 1번입니다. 을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그러면 을이 일단 소유자임을 알 수 있죠. 갑이 소의 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25년간 점유했어요. 그러면 갑은 20년이 지나면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하기 때문에 취득시효하거든요. 그러면 25년이니까 20년이 지났으니까 이 갑은 취득시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아직 이전 등기를 격리받지 못하고 있다면 갑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등기 없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우리 건물을 갑이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아직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잖아요. 3번, 을의 토지 위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어요. 그러면 갑은 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아직 건물의 보존 등기를 격려하지 못한 경우에도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4번,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갑이 이전 등기는 격려받았으나
아직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죠. 이거 별거 아닌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금 매수를 했으니까 매매죠,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따라서 갑은 등기를 하게 되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돼요. 조심할 것은 매매 대금을 완납했는지 안 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하면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5번, 의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갑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격려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모두 생략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 일종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일단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갑에게 소유권이 있지 않는 경우는 1번이고 1번이 답인 거죠. 6번입니다. 갑이 사망하여 그의 X부동산을 을이 상속받았다. 을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죠. 그러면 누구 건가요? 을에게 소유권이 있죠. 자, 왜냐하면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을은 등기 없이도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병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병의 소유권 취득 원인은 매매죠, 법률행위죠, 계약이죠. 따라서 병에게는 아직 등기가 없었기 때문에 병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누구 겁니까? 현재 을의 소유인 거죠. 자,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갑이 여전히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X, 을이 소유자죠. 2번. 을이 자신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바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따라서 병은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이 사망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죠. 왜냐하면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갑이 사망하는 순간 이전 등기 없이 상속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병이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 명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매매는 계약, 법률행위이므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5번. 병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예요. 그럼 이거는 이행 판결이죠. 자, 판결 중에서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형성 판결의 하나고요.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X 토지에 관하여 2004년 3월 10일 갑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2005년 6월 20일 매매기한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죠. 자, 가등기에 관한 문제이고요. 가등기에 관한 문제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갑명으로 소유권 등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을명의로 가등기가, 2006년 9월 10일 증여에 기하여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병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렇게 순서를 메모해 두시고 푸시는 겁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이죠. 자, 일단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갑에서 을로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에 기한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에 대해서 일정한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추정력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1번. 을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O. 맞는 지문이죠.
다만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인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거든요. 따라서 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죠. 왜요? 현재 소유자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될 등기니까요. 따라서 2번, 을은 병이 아니라 갑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O, 맞는 질문이 되겠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을이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예요. 따라서 본등기 전에 병명의 소유권 등기는 적법하고 유효한 등기인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 시점에서 가등기가 이루어졌고요. 요앞으로. 요 시점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요 시점에서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하기 때문에 요 병의 소유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을이 물권을 취득한 시기,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한 때부터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사이에 병의 소유권 등기는 적법하고 유효한 등기이기 때문에 병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물권 취득 시기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동안 병의 사용 수익가 나여 을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병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본등기를 했죠? 따라서 병은 본등기를 했으니까 적법한 권리자임이 추정이 되고요. 또 등기 원인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이 될 테니까 4번, 병은 갑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인 거죠. 자, 답은 5번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따라서 가등기만 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병명의 등기가 가장행위로서 통정호의 표시로서 무효를 하더라도 가등기 상태에서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고요. 5번, 만일 X토지에 관한 2004년 10월 20일 정명의로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쳐졌어요. 그러면 요 이중 보존 등기 중 후 보존 등기는 무효죠. 그러면 갑이나 특히 병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지 을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기 전에도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 답은 5번이죠. 이 문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등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잘 내는 편이고요. 가등기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의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죠. 그러면 갑 앞으로 맨 처음 소유권 등기가 됐고요. 을 앞으로 두 번째로 뭐가요? 가등기가 이루어졌죠. 경료된 후 갑에서 병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고 결국은 순서가 이렇게 되고 위의 문제 거의 사례가 비슷함을 알 수가 있죠. 당일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병이 사용 수익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 시로 소급돼요? 아니죠. 물권 취득 시기는 본등기한 때죠. 병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다. X입니다. 2번,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걸리지 않은 을이 직접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왜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요. 자, 3번인데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 청구권. 그 다음에 7번에서 이것도 소유권 청구권이네. 이전 청구권. 자, 이런 청구권인데 이게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여러분들? 채권적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가등기할 당시에는 이 사람에게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이 등기 청구권은 뭐인 거죠?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3번, 을이 가등기에 기에 보존하는 갑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의해지했어요. 그러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되겠죠. 근데 어떤 특약을 하게 되냐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가등기는 요 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가등기 담보로 가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이거는 따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5번이 맞죠. 을이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누가 합니까? 가등기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청구하고요. 후순위 걸린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니까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이고 4번은 판례로서 따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갑과 을이 체결한 다음 계약 중 사법상 갑의 A 토지 매매 계약으로서 유효한 거죠. 자, 1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빌린 도박 자금을 자신의 A 토지로 대신 갚기 위하여 체결한 대물 변제 계약이죠. 자, 도박입니다. 반사회적이죠. 특히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겠죠. 2번,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A 토지를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병에 대하여 갑이 직접 이전 등기해 주기로 하는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유효하죠. 그죠? 유효하죠. 유효한 이유가 뭡니까? 반사회적이지도 않고 이러한 것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유효하고요. 이 합의에 기한 물권 변동도 유효합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계약서에 A 토지를 폐시되었으나 갑과 을이 모두 B 토지를 매매할 의도로 체결했어요. 그러면 B 토지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니까 B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유효한 것은 아니죠. 3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뭐죠? A 토지 매매 계약으로서 유효한 거죠. 3번은 뭐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죠. 4번,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했어요. 국유재산 A 토지에 대하여 타인의 을 명의를 빌려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매매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5번, 조합갑이죠. 조합갑의 조합장이 을과 짜고 조합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 소유 A 토지에 대해 체결한 매매 계약입니다. 이건 일종의 대리권 남용에 관한 민법 규정의 유추 적용이 돼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거든요. 따라서 을과 짰으니까 을이 반드시 뭐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겠죠. 따라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순차, 양도 계약이 체결되었고 실제 등기는 갑과 병 사이 이루어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거죠. 자,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허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한 거고요. 적법한 건 아닌 거죠. 또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성립 요건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 판례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을 뿐인 거죠. 따라서 1번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면 그 등기는 이론상 인정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종전에는 판례 학설이 중간 생략 등기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단속 규정이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3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단속 규정으로 보는 경우 유효하게 되고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4번 판례는 이 법의 규정을 효력 규정으로 보아 동법 시행 이후에는 무효로 보고 있다.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가 하는 법률 실시로 명의 신탁이 이루어졌다면 무효겠죠. 따라서 명의 신탁에 의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로 되어 있다. 왜요? 명의 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가 하는 법률이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가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매수한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경유된 을 명의의 보존 등기는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와 마찬가지로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하다. 맞는 지문인 거죠. 2번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그때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가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매도되고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라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병 앞으로 경례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맞는 지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3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 을, 최후 매수인 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전원의 합의가 없는 경우죠. 자,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전원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병은 갑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을 최의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전원이 합의했어요. 그러면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주고 있다면 당연히 갑은 병에게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4번입니다. X고 답은 4번이죠. 실제로 이게 참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건데도 기억 안 해두시면 의심스러울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5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을 최후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해 주기로 전원 합의했어요. 그러면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물론 전원의 합의가 있더라도 을은 갑에게 여전히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테니까 을은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이 문제 답은 4번입니다. 12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을 을 앞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에 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같은 부동산에
병합부로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을이 1순위 저당권자, 병이 2순위 저당권자네요. 1번, 위 부동산이 멸실되면 목적물이 없어졌으니까 을과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는 지문이겠죠. 2번,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을의 저당권 소멸한다. 맞죠? 채무를 변제해서 채권이 소멸한다면 담보물권이 을의 저당권 소멸하죠. 3번, 위 2의 경우 병의 저당권 1번 저당권이 된다. 순위 승진의 원칙이죠.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 순위가 승진하게 되는 거죠. 4번, 갑이 병을 상속한 경우 원칙적으로 2번 저당권을 소멸한다. 원칙적으로죠. 그죠? 왜냐하면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됐다면 더 이상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후순위 권리는 혼동으로 저당권은 혼동으로 뭐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5번,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 병의 저당권은 1번 저당권이 된다. X죠. 왜냐하면 자,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다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1번이 가장 원칙이죠. 자, 두 가지 권리가 있을 때 불필요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1번, 갑이 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더 이상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저당권을 소멸하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죠. 자, 보시면 4번, 갑토지의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지상권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지상권은 소멸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으로 목조로 되어 있대요. 이 지상권의 타인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대. 이렇게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면 혼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또 하나 예외는 뭐냐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A가 1번 저당권을 B가 2번 저당권이에요. 그럼 만약에 A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A의 1번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B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B의 저당권은 소멸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보다 후순위 권리도 없고요. 이 저당권에 뭐가 설정된 것도 없으니까요. 따라서 B가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갑토지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이의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지상권 이에 있는 것이니까 굳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지역권자가 승역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지역권자가 중복해서 뭘 갖게 된 거죠? 소유권을. 지역권 소멸돼야 되겠죠. 따라서 지역권을 소멸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혼동에 관한 전형적인 문제거든요.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출제 경우는 이렇게 혼동 자체로 한 문제를 만드는 경우는 없지만 지문으로는 잘 넣고 있으니까 13번 문제 별표 두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점유권과 광화권이죠. 1번, 점유권은 혼동이나 소멸 시에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자, 소멸 시 걸리는 물권은 뭐만입니까? 용익물권만 소멸 시 걸리죠. 따라서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은 소멸 시 걸리지 않으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소멸하지 않으나 타인이 시효취득하면 상대적으로 소멸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네요. 앞에서 문제가 있었죠. 중복 문제네, 그죠? 3번, 전세권이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전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인에게 기속됐어요. 그러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니까 전세권 혼동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4번,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받아 취득했어요. 그럼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이 선순위 저당권 소멸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혼동의에 저당권을 소멸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자,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 지분의 포기는 단독행위입니다. 법률행위입니까?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지분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이 흡수되려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공유 지분 포기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공유 지분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기속될 공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맞는 질문이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물권법 총론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점유권에 관한 초핵심 요약 정리라고 필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